안녕하세요. 타임 읽어주는 남자 제이슨입니다. 자손TV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이 좋은 컨텐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24년에 올해의 인물 중에 엘튼 존 다뤄드렸고요. 그 다음에 트럼프 다뤄드렸죠. 자, 이번에는 올해의 기업가 이렇게 뽑힌 분이 있습니다. 바로 이분이죠. 자, CEO 오브 더 이어. 그래서 올해의 CEO인데 AMD 리더인 리사 수. 자, 리사 수 한번 다뤄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오늘은 자세히 이분의 스토리를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사 수, 1969년생, 55세, 타이완성 타이난의 이제 출신이 되겠습니다. 현재 텍사스주 오스틴에 사네요. 자, AMD 약자는요, Advanced Micro Device, 그러니까 마이크로 작은 장치인데, Advanced니까 진보된, 향상된 마이크로 디바이스인데, 이분이 2014년도에 이제 제5대 사장을 했고요, 이사회 의장을 했고요, 지금은 이제 AMD 회장 겸 CEO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022년부터. 이분은 이제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회사에 94년부터 있었고요. IBM, 그 다음에 리서치 디벨롭 부서 이사를 95년부터 했고요. 프리스케일 CTO도 했다. 배우자는 다니엘 린.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브롱스, 미국 뉴욕의 브롱스 과학고등학교, 그러니까 과학고를 나왔네요. 과학고 졸업을 했고요. 매사추세츠주 공대를 이제 전기공학 학사, 석사박, 박사를 했네요. 현재 자산은요, 포브스에 의하면 11억 달러, 하나로 하면 약 1조 6,170억의 자산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반도체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이분의 이제 양력을 한번 잠깐 요약을 해보면, 자, 69년생인데 대만 출생, 3살인가요? 그때 미국에 이주했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통계학자, 대학원 때문에 미국을 가게 되면서, 엄마는 회계사. 그래서 이제 과학에 이제 흥미를 가지게 되면서, 특히 에피소드가 하나 있죠. 과학 박람회에서 상자 속 허리케인이라는 프로젝트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자, 90년대에서 94년대에는 이제 MIT 입학했고, 이제 전기공학 박사학위 취득하면서 특히 이제 반도체 연구에 몰두하면서 이런 기술의 열정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94년부터는 이제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IBM 이런 데 근무했고요. 특히 IBM에서는 실리콘 칩 성능을 20%를 개선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이제 큰 성과가 되겠어요. 2012년에는 이제 AMD 부사장으로 합류했고요. 이 AMD가 그 당시 위기 상황이었다고 하죠. 주식이 3달러였다고 하는데 거기에서 그 위기 상황에서 2014년도에 이런 위기 상황에서 취임을 합니다. 2016년에는 젠 아키텍처 출시 및 라이즌 CPU를 성공하면서 40%의 성능을 향상시키면서 52% 초과 달성의 그런 큰 그림을 그렸다. 2020년에는 이제 드디어 이 인텔이라고 하는 이런 인텔을 추월하게 되고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그래서 CPU 시장의 점유율이 확대됐고 인텔을 제쳤다 이렇게 평가받은 해가 2020년. 2022년에는 세계 최강 컴퓨터인 프론티어를 공개했고요. 이 슈퍼컴퓨터로 세계 기록을 달성했다. 2023년에는 이제 AI가 시대가 되면서 인스팅트 MI300X 출시, 그러면서 AI 시장에 진출했다고 하고요. 특히 AI에서 추론 시장, 인퍼런스라고 하죠. 이 추론 시장에 진입해서 지금 엔비디아와 경쟁하는 입장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자, 타임즈에 나와 있는 그런 그래픽 그림을 보면은 이걸 좀 비유를 할게요. 자, CPU가 있고요, GPU가 있고요, APU가 있는데. 자, 이것을 비유로 말하면, 자, APU가 좀 처음이다 보니까 이걸 한번 비유로 말해보면, CPU는 이 머리, 주방장, 역할은 하나씩 집중, 빠르게 처리하는 거고, GPU라고 하는 것은 그래픽을 해야 되나, GPU니까. 그래픽 프로세싱 유닛인데, 이 여러 작업을 동시에 수행하는 병렬 작업에 최적화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주방장이 있는데, 한 명이 하는 것이 CPU고, 주방장이 쫙 병렬로 파스타를 10개를 만든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주방에서 파스타 10개를 동시에 만든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병렬로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죠. 여러 냄비를 동시에 돌리는 거잖아요. 이런 파스타 팀이라고 했을 때 그게 GPU라는 것이고, APU는 뭐냐? 이 A가 Accelerated Processing Unit이에요. Accelerate라는 것은 빠르게 촉진한다 이런 뜻이니까 만능 요리사라고 그냥 비유를 할게요. 모든 요리를 동시에 다 하는 그런 균형 잡힌 성능의 그런 것이 이제 APU라는 칩의 이름이 되겠습니다. 혼자 모든 걸 다 하는 게 이제 APU죠. 그래서 이제 CPU라고 하면 이제 문서 작업이라든지 계산을 한다면 GPU라는 것은 이제 그래픽 시대가 되면서 게임, AI 시대가 되면서 GPU가 좀 돋보이게 되었고 이것을 두 개를 통합한 APU가 등장했다. 그래서 혼자 모든 걸 다 하는 그런 역할을 APU가 이제 말을 하는 것이죠.
자, 주가를 보면은 지금 5년 동안의 주가를 보면 $50에서 쭉 해가지고 현재 2023년도에 주가를 최고치를 찍었네요. 그래서 150, 180까지 갔다가 현재는 120 정도로 지금 주고 있네요. 현재 121 정도. 자, AMD와 이제 엔비디아를 좀 비교를 많이 하는데, 자, 일단 가성비가 좋다는 거예요. AMD가. 그 값에 비하면. 이게 엔비디아는 굉장히 고가고요. AMD는 가성비가 좋다는 것이고, 이제 최고 성능은 엔비디아. AI 작업은 좀 나눠져 있습니다. 여기는 인퍼런스가 최적화되어 있다는 것이고, 여기는 이제 엔비디아는 이제 트레이닝 했다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고양이를 보여주고 얘가 고양이야 라고 바로 말하는 게 AMD라고 한다면, 엔비디아는 고양이를 다양한 것을 계속 트레이닝 시키고 있다. 이런 느낌이라고 합니다. 게임 그래픽은 가성비가 최고고요. 이제 물론 엔비디아는 고급이니까 최고 그래픽 품질을 자랑하고 있죠. 자, AMD는 그래서 이제 오픈 소스를 이제 해가지고 소스를 다 개방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엔비디아는 이제 쿠다라고 해가지고 독점 AI 소프트웨어 플랫폼이라는 것을 실현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AMD는 69년도에 설립했고요. 엔비디아는 93년 이렇게 되어 있고요. 주요 제품은 CPU, GPU, APU, 방금 이야기했던 APU. 근데 이제 엔비디아는 이제 GPU하고 AI 칩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엔비디아는 아까 말했지만 소프트웨어 생태계라는 쿠다라는 그런 소프트웨어 생태계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데이터 센터에 이제 올인하면서 이제 AI 시대가 되면서 데이터 센터에 드는 엄청난 컴퓨터, 서버급의 컴퓨터가 들어가다 보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이제 반도체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지금. 서버를 가지고, CPU를 가지고. 자, AMD 주요 쟁점을 정리해 보면은, 이 AMD의 그 리사수는 굉장히 기술자, 전기공학자, 박사 출신이다 보니까 비즈니스 감각도 뛰어나고 엔지니어 출신. 그래서 사람 관리 능력을 겸비한 리더로 평가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지금 지속 성장을 하고 있는 입장. 자, AI 칩 시장의 경쟁을 보면은 엔비디아는 지금 현재는 뒤쳐져 있죠. 하지만 데이터 센터 AI 칩 시장에서 지금 점유율 가성비가 높다 보니까 굉장히 점유율 확대가 지금 경쟁이 좀 심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시장 점유율을 보니까 데이터 센터 CPU 시장에서 현재 34%의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클라우드 시장, 데이터 센터 이런 데서 지속 성장 가능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대만의 TSMC하고 크게 의존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대만 해협의 그런 긴장이 항상 리스크로 작용을 하고 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이제 공급망 차질이 생기니까요. 중국이 원하는 것은 대만을 무력 침공해서 그 반도체 때문에 대만을 지금 차지하려고 하고 있는 입장이 있잖아요, 지금. 그 다음에 미중 기술 냉전 시대 때 지금 이 냉전이 심화되면서 이 AMD가 이제 중국 내 매출이 이제 15%가 리스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고요. 자, AMD의 성장 전략은 지금 AI 칩 시장 확대, 슈퍼컴퓨터 기술력 강화, 오픈소스 생태계 확장에 집중하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엔비디아와의 지금 경쟁을 하고 있다고 했죠. 아까 말한 것처럼 AI 훈련을 하는 것이 이제 엔비디아의 칩 시장이라고 한다면 AMD는 AI의 인퍼런스, 추론 시장에 집중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걸 영어로 기사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사 수는 apologize, 사과했다는 거죠. 만약에 she seems tired, 그녀가 피곤했다고 한다면 사과할게요. It's the day after the US presidential election. 그러니까 미국 대통령 선거가 뒤에 그날 like much of the nation, 그 대부분의 나라 사람들은 she was awake, 깨어 있었죠. until 언제까지? The early hours, 일찍 그 시간까지.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 CEO의 입장에서는. 트럼프가 된다고 한다면 반도체 시장에서 어떤 영향이 있지 않을까? 이런 걸 노심초사 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transfixed as the result came in. 자, 그 선거 결과가 이제 came in, 나왔을 때 이제 transfixed. transfixed라는 것은 무언가를 이제 꿰뚫어서 움직이지 못하다 이런 뜻이니까 픽스란 말이 고정되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꼼짝달싹 못했다는 거예요. 그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자, only 그러고 나서 tear herself away. 자, tear란 건 찢다 이런 뜻이니까 그녀 자신을 찢고 나왔다는 거죠. 일단 it became clear, 확실해졌을 때, 즉 도널드 트럼프가 해도 승리했다는 사실을 이제 알게 되면서 그녀 자신을 찢고 나왔다. 즉 억지로 이제 자리를 이제 떠났다는 거예요. 억지로 뭔가를 떠나다 할 때
tear oneself away란 말을 씁니다. 예를 들면 I had to tear myself away from the party to get home in time. 넌 제때 집에 가기 위해서 그 파티에서 나는 혼자 억지로 자리를 떴다. 찍고 나왔다 이 말이니까. tear oneself away. 그러니까 CEO로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다는 것을 알고 나서 억지로 이제 자리를 뜨는 모습이 되겠죠. 그 전까지는 아침부터 뜬 눈으로 계속 결과를 이제 지켜봤다는 것이죠. 선거 결과를. 자, the identity of the next president. 그러다 보니까 다음 대통령의 그런 정체성, 아이덴티티가 pertinent 뉴스였다는 거죠. 굉장히 적절한 뉴스였다는 거예요. to 누구에게? most of America의 CEO들에게는. 이게 누가 되냐가 미국 이제 CEO들에게는 굉장히 pertinent, 굉장히 적절하고 알맞는 뉴스였다는 거죠. 그렇지만 few more so than the leader of a top semiconductor company. 그러니까 탑 그런 그 반도체 회사의 그런 리더보다도 그토록 많은 것은 없었다. 그 말은 반도체의 사장님은 가장 더 중요하게 누가 대통령이 되냐가 중요했다는 거예요, 지금. 자, pertinent라는 단어는 적절함, 뭐 알맞은 뭐 이런 뜻이죠. appropriate, suitable, 뭐 fitting 뭐 이런 뜻인데 이 per란 뜻이요. 완전한 이런 뜻이고요. 테니스 할 때 테니스 잡다라는 뜻이니까 완전히 붙잡다. 여기에서 어떤 특정 상황에서 관련 있는 적절한 뭐 이런 뜻으로 많이 쓰입니다. 적절한 관련 있는 pertinent. 세미컨덕터 반도체라는 것은 세미가 반절이니까 컨덕트는 그 도체라는 뜻이니까 반도체는 또는 칩이라고 불리는데 이것은 engine of our computer. 컴퓨터의 엔진, 꽃이죠. 핵심이죠. 그리고 전화기, 자동차도 반도체로 움직인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요즘은 하나가 뭐가 나가면 전체를 다 가려야 돼. 뭐 대시보드 이런 거 전체가 다 반도체 칩 덩어리잖아요. 그리고 인터넷 서비스 이런 것들이 인크리징이 계속적으로 our artificial intelligence라는 거죠. 우리의 인공지능인데 이런 프로그램 여기에서 핵심이 뭐다? 바로 반도체라는 거예요. 자, relentless rise of the chip. 그래서 이런 칩들의 relentless 무자비하게 지금 rise 상승하고 있죠. over the past 7 decades. 지난 70년에 걸쳐서 엄청나게 지금 성장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경제를 지금 키우고 있죠. 그리고 transform lives, 삶을 변화시키고 있고 help cement, 굳건히 하고 있죠, 미국을. 자, where most chip, 그리고 미국에서 대부분의 칩들은 그들의 get their start. 미국에서 모든 반도체가 시작했잖아요. as the global post-war, 그리고 전 세계의 그런 post-war hegemon. 자, hegemon이라는 것은 우리가 헤게몬이라고 하는데 hegemon이라고 하죠. hegemony. 그래서 패권이라는 뜻입니다. 패권. 고대 그리스어 말인데 지도하다. 현대에서는 이제 패권 국가 또는 지배 세력 이런 것을 의미하죠. 자, 영어식 발음은 이음절입니다. 그래서 hegemony. 그러니까 패권을 이제 미국이 갖고 있다 보니까 전후 반도체가 미국에서 시작됐다는 거죠. 자, AMD는 그래서 one of the world leading designer of the CPU 칩의 이제 선도 업체가 되어 중에 하나였고요. 이것이 이제 파워, both personal 컴퓨터와 데이터 센터에다가 지금 파워, 힘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칩들이. The vast warehouse of server. 근데 이 데이터 센터에는 뭐가 있습니까? 서버급의 그런 방대한 웨어하우스, 창고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make possible the like of Google, Meta, Amazon, Microsoft 이런 빅테크 기업과 같은 것들을 이제 possible, 가능케 해주는 그런 데이터 센터의 그런 원동력이 되고 있는 칩을 제공하는 입장이라는 것이죠. 실제 미국 전 세계 데이터 센터가 이제 전 세계 전력 사용량의 약 2에서 4%를 차지한다. 그래서 데이터 센터는 전기 먹는 하마다 뭐 이런 말을 하는데 특히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어주란 말은 이제 푸른색이라는 뜻입니다. 클라우드니까 하늘에 있다는 것이니까 하늘색.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 어주어 같은 경우는 이제 AMD EPYC CPU를 쓴다는 것이고 뭐 인스팅트 GPU를 써가지고 지금 마이크로소프트 클라우드 서비스에 도입해가지고 지금 에너지 효율을 높이려고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 세계 이런 빅테크 기업들의 머릿속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이 데이터 센터에 전기가 많이 들어가니 어떻게 하면 반도체를 설계를 잘해서 전기를 좀 적게 먹게 할까 이것이 포인트다 보니 거기에 맞는 반도체 수요가 있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어주어 같은 경우는 지금 AMD 걸 좀 쓴다는 것 같고 메타 페이스북 같은 경우도 이 AMD 거 인스팅트 M1 300X를 도입해 가지고 아까 추론에 강하다고 그랬잖아요. 이 AI 추론에
그다음에 에너지 효율성을 개선하고 있다는 것이고, 구글 클라우드 같은 경우는 역시 AMD 걸 사용해 가지고 이 데이터 센터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는 이 AMD 칩이요, 기존 데이터 센터 CPU 대비 최대 50%더 높은 에너지를 절약할 수가 있다는 것 때문에 가성비가 그렇게 좋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AMD가 살아남는 것이 이유가 되겠죠. 자, which is thanks in large part. 그리고 주로 어떤 그 부분적인 이유 덕택이냐면 이 수의 리더십 덕택이라는 거예요. 자, when she became CEO a decade ago. 그래서 10년 전에 CEO가 되었을 때 AMD의 스탁 주식은요, languishing around $3. 그러니까 3달러 정도 근처를 시들시들했다는 거죠. 자, 2015년도 보니까 줄라이 7월 17일자 주식이 지금 3달러로 바닥을 쳤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요 주식이 지금 CEO 수가 바뀌면서 지금 계속 올라갔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츠 쉐어, 그 몫이죠. 데이터 센터 칩 마켓의 그 몫은 폴론 떨어졌다는 거죠. So far that. 그렇게 많이 떨어져가지고 그 executive 그 CEO는요, 사장님은 round it down to zero. 거의 제로까지 그걸 줄였다는 거예요, 지금. 내림차수로 했다는 거죠. round down. 그러니까 더 낮은 값으로 돌려서 이제 줄였다는 말이에요. round down. 제로까지 줄였다는 거예요. round down. 그러다 보니까 the question on 뭐에 대한 질문입니까? Everybody leave. 모든 사람의 입들은 얼마나 오랫동안 그 회사가 left, 얼마나 떠날 것이냐. 그러니까 회사가 망할 것이냐, 이걸 이제 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엔지니어 by 트레이닝. 그래서 트레이닝을 의해서 이 엔지니어인 수는 스피어 헤드. 스피어가 창이니까 창을 머리에 뒀다. 즉 공격하다. 즉 수장이 됐다는 것이죠. bottom up design of AMD product. 그래서 AMD 제품을 다시 디자인을 해가지고 bottom up 됐다는 거죠. 자, 바텀이라는 것은 밑바닥부터 위로 갔다는 거죠. 상향식 아니고 하향식으로 디자인을 했다는 것이니까 결국 모든 답은 현장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현장에 그런 엔지니어들의 눈높이에서 의사 결정을 하고 철저하게 실무자들의 의견과 어떤 경험을 바탕으로 재설계를 하면서 그것을 스피어헤드, 수장을 역할을 하면서 훈련을 받았던 엔지니어로서 성공하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하위 단계의 현장 직원들, 실무자들의 의견을 듣고 이 AMD 제품을 이제 사장님으로 취임하면서 리디자인했던 것이 성공의 요인이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지금. 그러면서 repaired relationship, 관계를 이제 회복했다는 것이죠, 고객들과. 그리고 rode the AI boom, 이렇게 AI 지금 붐으로 탔다는 거죠. new high, 새로운 높이로. 그러면서 이제 지금 AI 시대가 되면서 이런 AMD 반도체가 지금 데이터 센터에서 폭발적으로 가성비가 높게 쓰이고 있다. 엔비디아는 너무 비싸니까. 2022년도에는 the company의 overall value, 자, 전반적인 가치가 서페이스 초월했다는 거예요. 그의 historical rival이 인텔의 가치를 이제 초월했다는 것이고요. 자, AMD의 stock now trade at around 140. 현재는 아까 3달러에 시작해가지고 140달러 정도로 지금 거래가 되고 있고요. 거의 이것은 50폴드, 50배가 뛰었다는 거예요. 수그 테이크오버, 인수한 이후로. 자, this fall, 이번 가을에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 대학의 경영대학은 시작했다는 거죠. 티칭 가르치는 걸 시작했다. 뭘? 수의 그런 스튜어드십을. 원래 스튜어드는 비행기의 그 스튜어드 봉사해주는 그런 승무원이라는 뜻도 있고요. 두 번째, 책임이라는 뜻이 있어요. 책임. 그러니까 이런 수의 그런 책임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이 AMD의 무엇으로서? 사례 연구로서, 케이스 스터디로. 그러니까 주어진 어떤 자원이나 책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제 굉장히 그런 것을 이제 스튜어드십이라고 하거든요. 책임. 그러니까 AMD를 좀 책임감 있게 이끌고 지속 가능한 성장과 혁신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 회사의 자원, 사람, 기술, 관리 이런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했다는 것이죠. 그것을 이제 사례를 하버드 경영대학에서 지금 가르치고 있다. 이 사례를. 자, it really is one of the great turnaround story. 그것은 굉장히 턴어라운드, 전환점이 되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Modern American Business History에서, 현대 경영 역사에서. 라고 이제 크리스 밀러슨이 말했는데, 이분은 Historian of the Semiconductor Industry and the Order of the Chip War. 자, 그 유명한 책이 있죠. 굉장히 두껍죠. 반도체 전쟁. Chip War라는 작가이면서 반도체 산업의 히스토리언, 역사가인 밀러슨은 말을 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리사 수 여사의 그런 경영 기법, 이런 것들이 이제 오늘 전반적인 이야기를 했고, 다음 시간에 계속 디테일한 이야기 또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